앞쪽에서 리시버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리시버가 무엇인지 오늘은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리시버를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어떻게 리시버를 등록하고 하면 리시버 동작하는지 이거에 대한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랑 다르게 동적으로 얘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시버를 갖다 동적으로 등록해가지고 사용하는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갖다 동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리시버라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시버는요, 어떤 거냐면 안드로이드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중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중에서 이제 글로벌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앱이나 이런 데서요,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이벤트. 나는 SMS 수신했어. 라든지. 예. 아니면, LCD가 꺼졌어. 아니면 여기에 플러그인 됐어. 뭐가 플러그인 됐어. 예. 아니면, 앱이 설치됐어. 아니면 앱이 삭제됐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앱들이 그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다른 앱들이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걸 갖다가 내가 글로벌 이벤트, 뭐 글로벌 이벤트라도 하고요. 브로드캐스트 인텐트라고 하는데 브로드캐스트 인텐트라고 하는 형태로 그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발생된 이벤트를 내가 수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리시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입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뭐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 배치 도착했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배터리 레벨이 바뀌었습니다 라든지 네트워크가 바뀌었습니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벤트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내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리시버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요, 리시버라는 엘리먼트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컨텍스트에 보면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리시버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시버를 등록할 때 내가 받고자 하는 이벤트, 즉 이벤트 이름, 이건 뭐냐면 인텐트에 보면 액션 있죠, 액션. 이 액션을 이벤트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벤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인텐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벌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글로벌 이벤트를 담아서 전달하는 건 누가 전달하는? 인텐트가 받아서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인텐트랑 쌍이 되는 게 뭐예요? 인텐트 필터죠. 그래서 인텐트 필터의 액션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해당하는 액션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이벤트는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된 리시버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한 리시버도 받을 수 있는데 레지스터로 등록한 리시버만 받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로 등록한 리시버만 받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시버가 매니페스트에 등록되어 있으면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리시버가 구동될 수 있습니다. 구동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앱이 내가 구동되어 있지 않아도 리시버 때문에 앱이 구동된 다음에 립이 구동되는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스타트 패키지라고 하는데 include 스타트 패키지, exclude 스타트 패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디폴트는 exclude 스타트 패키지에서 멈춰 있는, 즉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앱 같은 경우에는요, 디폴트로 리시버가 구동되지 않아요. 근데 메모리 올라가서 이미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앱, 구동되어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리시버가 구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디폴트가. 근데 내가 include start package라고 하면 이 리시버가 포함되어 있는 앱이 구동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앱을 구동하고 리시버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시버는 이벤트를 수신하면요, 리시버에 이제 리시버라는 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클래스가 구동되는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온 리시브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자, 얘도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니까요, 뭘 갖겠어요? 컨텍스트를 갖겠죠. 그 컨텍스트가 액티비티나 서비스는 컨텍스트를 상속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리시버는요, 컨텍스트를 상속받지 않고요, 온 리시브 할 때 자신의 컨텍스트를 여기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받아서 그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호출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시버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했죠. 서비스는 on create, on start command, 그 다음에 종료되면 on destroy 이렇게 좀 심플하긴 했어요. 근데 리시버는요, 정말 심플해요. 뭐냐면, 리시버가 딱 구동되고요. on 리시브가 딱 구동되는 동안 리시버가 살아있는 시간인 거예요. 레지스터 리시버를 한 경우에는 내가 객체를 만든 거니까 그 객체를 갖다 내가 인위적으로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겠죠, 라이프 사이클이. 근데 이벤트를 받으면 on 리시버가 딱 호출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등록되어 있는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벤트를 받아서 on 리시브를 호출하고 나서 on 리시브가 끝나면 이제 그 결과를 갖다 정리하는 이런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시버도 종료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on 리시브가 호출되는 동안만 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장시간의 작업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on 리시브 메소드도 다 누가 호출하는 거냐면 메인 스레드가 호출해요. 메인 스레드가.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 장시간 작업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핸들러 이용해 가지고 뭐 얼마 후에 실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뭘 해야 되냐면 서비스를 구동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장시간의 작업이나 이런 처리들이 필요하면 다 서비스를 구동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인텐트를 내가 이제 발송을 하고 싶어요. 인텐트를. 그러면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갖다 내가 구동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샌드 브로드캐스트나 샌드 오더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샌드 브로드캐스트나 샌드 오더드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전달할 때 뭐를 이용해서 전달하냐면 인텐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텐트에다가 내가 액션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값은 어떻게 돼 라고 해서 푸드 익스트라에서 값 이런 거 저런 거 넣어가지고 전달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의 플래그로 내가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거로 등록되어 있는 얘들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값을 갖다가 보낼 때는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일반적인데, 하나는 이제 샌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순서 없이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순서 없이 전달한다는 게, 뭐, 동시에 이렇게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동시에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받고, 얘가 받고, 얘가 받고, 얘가 받고, 얘가 받아야 되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임의로. 그 다음에 내가 수신을 한 다음에 그 처리 결과를 갖다가 내가 요청한 내한테 전달하거나 다음 리시버에게 전달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샌드 오더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순서를 갖고 전달되는 애가 있는데, 순서를 갖고 전달되는 애들은요, 그 리시버들이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냐면 1000부터 마이너스 1000 사이의 값을 갖는데요. 그 값은 인텐트 필터에다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필터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값을 보고서요, 내가 우선순위가 얼마다에 따라서 소팅을 딱 해요. 그래서 소팅된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내가 처리하고 나서 그 처리 값을 갖다가 다음 리시버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리시버가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요청한 애한테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리시버는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등록한 리시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컨텍스트 함수가 있는데,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컨텍스트 함수로 등록한 리시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가 다뤄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내에서 다뤄지는 방법이 다르고요. 내가 이벤트나 이런 걸 전달할 때도 얘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얘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 이제 따로 구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등록된 리시버는요, 언제 하냐면 앱이 실행 중이지 않을 때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해가지고 리시버를 그렇게 해서 구동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부트 컴플리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부트 컴플리티드라고 하는 이벤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말이 이제 재부팅을 했어요. 재부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단말을 딱 부팅하고 나면 부팅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트 컴플리티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줘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그럼 이제 내가 단말이 부팅이 되면 뭔가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부트 컴플리티 이벤트 받아야 되죠. 그럼 그 상황이면 당연히 내 앱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실행이 안 돼 있지만 그 이벤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리시버를 등록하는 거예요. 앱이 구동 중이 아닐 때 이걸 받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샌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로 인텐트를 발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샌드 브로드캐스트를 발송할 때 플래그에다가 include start package라고 하는 플래그를 설정해 주면 이제 앱이 구동 중이 아닐 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앱을 갖다 실행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얘만 받게 하고 얘는 못 받게 하고 싶어요.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하면 못 받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텐트에다가 컴포넌트 네임을 설정해주면 돼요. 컴포넌트 네임을 설정해주면요, 컴포넌트 네임이 설정된 경우에는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된 애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리시버를 구동할 때 뭐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리시버를 갖다가 등록하는 경우에는요, 자, 어떤 이벤트는요 너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등록해놓고 그 이벤트를 받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매번 앱들이 자꾸 구동이 됐다, 죽었다, 메모리 부족해 죽었다, 구동이 됐다, 메모리 부족해 죽었다, 이걸 반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동 중인 앱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동 중인 앱만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컨텍스트에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하고 인텐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리시버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내가 이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내 앱이 구동 중이어야지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구동 중일 때만 이 앱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한 앱만 내가 이벤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인텐트에다가 플래그 레지스터드 올리라고 하는 이런 플래그를 설정해요. 그러고 나서 샌드 브로드캐스트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이렇게 레지스터 리시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런 거 말고요. 좀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스티키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티키 브로드캐스트는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플러그에 여기다가 이제 이어폰을 꽂았어요. 이어폰을 꽂으면 이제 플러그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꽂았다라고 해서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 빼면 뺐다라고 이벤트가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앱이 딱 구동이 돼요. 구동이 되면 현재 얘가 꽂았는지 뺐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레지스터 리시버를 등록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하면 얘가 꽂혔는지 빠졌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이 저장하고 있다가요, 등록이 딱 레지스터 리시버로 되잖아요. 그러면 얘 꽂혔어 빠졌어 맨 처음에 그냥 등록하자마자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벤트를 내가 저장하고 있다가 달라고 하면 바로 주는 이런 이벤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티키 브로드캐스트 이벤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스티키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보낼 때 샌드 스티키 브로드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서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브로드캐스트 액션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예를 들면 타임틱이라든지 타임 체인지, 타임존 체인지라든지 부트 컴플리티드 단말이 부팅됐다 놨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붓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패키지가 애드, 리무브, 체인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제 이게 뭐냐면 앱이 설치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때 호출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의 아이디가 뭐 제거됐을 때 뭐 이런 것들 호출된다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커넥트 됐을 때 이게 뭐냐면 차지 연결된 거 있죠. 그 배터리 충전기가 연결됐을 때, 그 다음에 충전기가 연결이 끊어졌을 때 뭐 이런 것들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크린 온오프 화면이 꺼졌을 때 켜졌을 때, 그 다음에 미디어 스캐닝 관련한 거, 그 다음에 헤드셋을 갖다가 내가 꽂았을 때 뺐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SMS 뭐 이런 것들이 도착하면 SMS 리시브 액션 뭐 이렇게 한다든지, SMS 리젝 액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와프C가 오면 와프C 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SMS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런 이벤트를 이제 받기 위해서 내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등록하는 방법은요, 뉴에 아더에 들어가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만들고요. 당연히 익스포티드 외부에서 이제 이벤트를 받아서 호출해야 되니까 익스포티드는 트루 뭐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트루 뭐 이렇게 해놓고서 다른 앱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뉴에서 아더 해가지고 만들고요. 뭐 리시버 만들고 당연히 이네이블하고 익스포티드는 트루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요, 뭐가 되냐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얘를 상속받아가지고 마이 SMS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등록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onReceive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내가 이벤트를 받으면 처리할 코드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시버 해가지고 리시버 안에 이렇게 이런 것만 딱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리시버는 어떤 리시버인지 아직 정체가 불명확하죠. 그래서 여기다 뭘 달아주냐,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걸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인텐트 필터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 필터에도 뭘 적을 수 있냐면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걸 적을 수 있어요. 프라이어리티는 내가 오더드로 갈 때
우선순위 얼마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1000에서부터 마이너스 1000 사이 값을 가지고 디폴트는 0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는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인텐트 필터 안에다가 이제 뭘 적냐면 액션이라고 하는 걸 적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액션은 뭐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이벤트가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 SMS 리시브드, SMS가 도착하면 알려줘 이렇게 한 겁니다. SMS가 도착하면 알려줘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가장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SMS를 내가 받으면 돼요. 근데 SMS를 받는데 SMS를 갖다가 모든 앱이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무조건 받으면 문제가 되겠죠. 사용자는 최소한 이 앱이 내 SMS를 받아가는 앱인지 아닌지, 중간에 후킹하는 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드로이드는 이제 유즈 퍼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쓰고 있어요. 퍼미션 메커니즘인데요. 유즈 퍼미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SMS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MS, 리시브 SMS라고 하는 퍼미션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리시브 SMS라고 하는 퍼미션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리시브 SMS라고 하는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으로 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앱을 갖다 웹에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마켓에서. 그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할 때 이 앱은 SMS를 받는 권한을 필요로 하는 앱입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앱 설치할 때 보셨죠? 이 앱은 이러이러이러한 퍼미션을 사용합니다. 거기 보면은 뭐 네트워크도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정보도 얻어가고요.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보통 잘 안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털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 자세히 보지 않고 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S를 받으려고 하면은 SMS를 받기 위해서 이 퍼미션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자, 저렇게 해가지고 퍼미션을 설정해 놓고 나서요. 이렇게 유즈 퍼미션에서 퍼미션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이벤트가 도착을 할 거예요. 자, 이벤트는 어디로 오느냐? SMS가 도착하면 onReceive라는 이 메소드 들어와요. 자, 첫 번째 인자는 컨텍스트고 두 번째 인자는 인텐트죠. 즉, 이 인텐트가 SMS가 도착하면 도착했다라고 해서 발송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도착한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런 인텐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소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착한 이벤트가 얘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얘가 맞으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 하고요. 내가 나 다음에 쭉 줄 서 있는 애 있죠? 모더드인 경우에 나 다음에 줄 서 있는 애들 못 받게 하려면 어버트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애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SMS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필터링 앱 같은 거 있죠? 이제 필터링 앱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건 SMS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앱들은요, 감시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구글에서 앱이 런칭됐다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SMS를 받든 뭐 하든 간에 리시버가 그렇게 받으면요, 리시버가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서비스를 구동을 해주는 형태로 합니다. 여기 이제 플래그를 줘서 액티비티를 구동하는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액티비티 구동하는 이런 형태의 처리들은 잘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서비스를 구동해서 서비스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등록했을 때 여기 있는 컨텍스트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컨텍스트는요,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 이 안에서 토스트를 띄우시면 토스트를 한번 띄워보세요. 토스트를 띄우시면 안 뜨고 죽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컨텍스트는 리스트릭 컨텍스트라고 해요. 얘는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바인드 서비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레지스터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동되는 시스템 서비스들은 하나도 구동될 수가 없습니다. 토스트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서비스 그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토스트를 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가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별도의 스레드로 얘가 구동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onReceive라는 메소드도 역시 메인 스레드로 구동이 됩니다. 메인 스레드로 구동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지고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매니페스트에는 아까 얘기한 거 다 추가를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유즈 퍼미션에서 퍼미션이 이렇게 추가돼서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실행을 하면 SMS가 도착하고 도착했다라는 걸 이렇게 띄워서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컨텍스트의 함수고요. 이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앱이 실행 중에 리시버를 갖다가 동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플랫폼에.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들도 수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gistered only라고 하는 이벤트, 즉 뭐냐면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한 이벤트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레지스터도 올리라고 하는 거는요,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등록해서 하면 계속 앱이 구동됐다 꺼졌다 구동됐다 꺼졌다 하면서 메모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벤트들은 다 레지스터도 올리 이벤트로 만들어요. 그런 이벤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크린 온하고 스크린 오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들은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이렇게 받을 수 없고요. 오직 레지스터 리시버라고 하는 걸로 등록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저런 이벤트를 받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받고 싶은 이벤트, 스크린 온 이벤트다 그러면 이 이벤트를 가진 인텐트 필터를 만들어요. 내가 스크린 오프도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인텐트 필터에다가 애드 액션 해가지고 스크린 오프에 대한 액션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레지스터 리시버 해가지고 여기다가 첫 번째는 얘를 처리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객체를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인텐트 필터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여기 이제 리시버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상속한 얘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onReceiv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호출이 되면 이제 액션을 보고서 스크린 온이다, 스크린 오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레지스터 리시버를 해주시면 반드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보면 onCreate에서 레지스터 리시버를 했죠. 그러면 onDestroy에서 반드시 onRegister 리시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빼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요, 메모리 릭이 발생을 해요. 내가 레지스터 리시버를 했는데 언레지스터 리시버가 안 됐기 때문에 액티비티에서 카운트 짝이 안 맞는 거죠. 짝이 안 맞아서 메모리가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지스터 리시버를 했으면 언레지스터 리시버를 갖다 여러분이 반드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컨텍스트 있죠,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가 아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한 리시버는 리스트릭 컨텍스트라고 해서 그 안에서는 바인드 서비스라든지 레지스터 리시버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들어온 이 컨텍스트는요,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토스트 띄워보시면, 이거 이제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띄워보시면 알 건데요. 서비스 안에서 만들어 띄워보면 토스트가 떠요. 여기서는. 뭐 이제 스크린 오프할 때 띄워봐야 의미가 없죠. 오프됐으니까 안 보이니까 스크린 온할 때 한번 띄워보시면, 토스트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컨텍스트는 아까 걔랑 다른 거냐? 네, 다릅니다. 여기 들어오는 컨텍스트는요, 여러분들 레지스터 리시버를 했잖아요. 자, 이 레지스터 리시버라는 게 그 컨텍스트 함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액티비티의 컨텍스트, 액티비티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레지스터 리시버를 한 거죠. 그러면 저 액티비티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액티비티 컨텍스트가. 그래서 얘는 레지스터 리시버를 한 컨텍스트가 여기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지스터 리시버를 해서 등록해가지고 정보를 얻어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리시버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리시버라는 건 안드로이드 앱이나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런 브로드캐스트 인텐트를 수신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로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해가지고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리시버를 등록할 때는요, 리시버라는 태그 안에다가 인텐트 필터를 등록하고 인텐트 필터 안에다가 액션을 정해서 액션에다가 내가 받고자 하는 이벤트를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액션 중에는 대부분 이렇게 받는 액션에는요, 대부분 퍼미션이 정의되어 있어요. 중요한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퍼미션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에서 정의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레지스터 리시버를 이용해서 내가 리시버를 등록할 수 있죠. 레지스터 리시버를 이용해서 리시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인텐트 필터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액션을 인텐트 필터에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객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레지스터 리시버 할 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레지스터 리시버를 했으면요, 반드시 언레지스터 리시버 해가지고 리시버를 갖다가 해제를 해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